방법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문제풀이 할 때 뭡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나간 거를, 그죠? 너무, 그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걸 너무 내가 모른다 해서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휘몰아치면 또 되니까, 그죠? 좀 감이, 필링이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필이 빨리 오는 분이 있고, 직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만성 아시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좀 무섭다고, 늦게 아는 분들이 나중에 뭡니까? 엄청나게 만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먼저 편한 것 좀 하죠. 지금 요까지 했으니까, 그죠? 좀 편한 거 해보면 되겠네요. 요까지 건 했고, 여기 했으니까요. 그래 많아요. 요거 됐고, 네, 여기서. 되겠습니다. 현재부터는 조금 편한 모형 몇 가지만 좀 했다가, 그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채권 중에, 당자가 최고 큰데요. 양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주제 2개만, 어려운 거 2개 정도 남아있어요. 뭐, 먹고 튈 때 대손해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외환회계라고 있어요. 외환회계는 쉬워요, 대신에. 외국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가는 있죠. 기준을 담고 있는데요. 무역회사에 들어가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무역회사에서 외국하고 거래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그죠 채권과 채무를 기록할 수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손회계 하고요. 외화 이렇게 좀 큰 주제 2개 남았어요. 외화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요. 쉬워요. 근데 대손이 조금 그죠? 살짝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평평한 거예요, 그냥. 그냥 긴 호흡으로 그냥 하산길이라고 보면 돼요. 조금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논지가 없어요. 여러분 선행이 됐죠, 그죠? 그죠? 선거금과 선수금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금이 발생하고 선수금이 발생했을 때 발생을 했는데 언제 제거되는지가 중요하다. 이 머릿속에 그죠? 연습을 하는데요. 이거 그지? 나중에 이거 오늘 하고는 그 다음에 별로 이런 계정 과목을 볼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요 계속 나와요. 선거금, 선수금, 그죠? 그래서 이때 또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자는 선수금이고 매입자는요 선거금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매출자는 선수금이라는 넘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채다 이거죠. 얘는 돈을 준 거죠. 자산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있죠. 매출을 하게 되죠, 그죠? 매출하면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채무가 감소될 수 있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채무가 제거되더라도 뭔가 자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매출자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뭔가 부채가 생겼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알 줄 알아야 되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그죠? 상품 매출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때 완결 거래를 한번 보자, 그죠? 또 다시 한번. 매출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매출을, 상품 매출을 10,000원 이렇게 해요.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돈을 얼마만 받으면 될까요? 이전에, 그죠? 1,000원 받았으니까 9,000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9,000원을 받았어. 받았어. 대체사액이 안 맞잖아, 그죠? 대체사액이 안 맞죠, 그죠? 그럼 이 시점에서 나는 돌려줄 게 있습니까? 매출자 입장에서 미리 받았지만 이제 물건을 줬기 때문에 뭐 돌려줄 게 없죠? 그러면 부채가 없어졌으니까 부채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를 또 까줘야 되죠, 그죠? 선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매출을 인식하면 선수금이 있죠? 없어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보시고요. 매입자 한번 볼게요. 매입자도 똑같습니다. 상품을 매입합니다. 물건을 받았으니까 10,000원. 하지만 이전에 돈 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9천원만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줬으니까 받았지 뭐. 그리고 내가 이미 지급한 선거금은요,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돌려받을 수 없다면 제거해야 돼요. 그럼 선거금이 없어지게 되는, 그죠? 이렇게 해서 완결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선거금이 처음에 이렇게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죠. 핵심 선거금 매입자의 입장은, 그죠? 선거금은 매입하면 뭐예요? 재고 선수금은요, 매출하면 제거된다는 점을 꼭, 그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봤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미수금,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자,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주된 영업활동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그죠? 채권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했던 거 저번에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한성은 업무에 사용하던 장부금액 1,000원짜리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하였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처분 소리가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1,000원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분 대금을 아래 두 가지로 나눠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죠?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거고, 얘는. 두 번째는요, 약소금을 받기로 한 거고, 그죠? 그럼 지금 1,000원이니까 적겠습니다. 토지를, 그죠? 1,000원 빼고, 토지는 이제 우리가 토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거는 비영업활동 거래가 되겠죠, 그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미수금이 되겠죠, 그죠? 1,000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음을 받았다면요, 토지를 1,000원 빼고, 여기도 어음이죠, 그죠? 여기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하면요, 안 되고, 그죠? 여전히 미수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토지를 산 쪽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토지를 1,000원 이렇게 하고요. 어음을 받더라도 뭡니까? 여전히 미지급금 1,000원이다. 어음이라도, 그죠? 어음이라도, 그죠?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죠? 어음이라도. 나중에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있죠, 그때 가서 아는 것보다 미리 있죠, 매를 맞아야 돼요. 계속 그죠? 반복을 해야지만이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단기대여금 볼게요. 단기대여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기가 붙었죠. 채권 중에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1년 내에 돈, 그죠? 상환받기로 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보죠.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한테 돈을 뭡니까? 한 6개월 있다가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한 100만 원 빌려줬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보통 대여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회계 기준에서는요, 좀 다르겠어요. 대여금이라는 거는 내가 관계 있는 다른 사람하고 있죠. 채권 거래에서 나타난 거고, 회사가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요, 조금 있죠. 단기 대여금 이렇게 안 하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계정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단기 대여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뭐예요? 그냥 이거를 단기 대여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백만원 빌려줬다면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종업원한테 빌려줬다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0만원 빌려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여금하고 이거 종업원하고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구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런 계정 과목을 쓴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지? 어떻게 한 거지? 대여사 1번, 2번은 그죠? 상환을 뭡니까? 그때 기말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기말이면 요거는 11달 있다가 받으니까 단기 대여금, 요거는요 장기 대여금 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 한 번씩 해보죠, 그죠? 자, 얘는 첫 번째 경우는 경우 1은 내가 돈을 이때 빌려줬는데 1,000을 빌려줬는데 이때 상환 받기로 했으니까 요거부터 해서 요 날짜부터 해서 발생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을 초과하죠. 하지만 유동성은 언제부터 기준으로 한다고요? 기말부터. 기말 시점으로 1년 내에 돈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기말 시점이라면 그거는요 11달 후에 상환을 받게 되니까, 그죠? 단기 유동성이 있는 거고 얘는요 장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기록 한번 해볼게요. 얘는 돈을 빌려줬대요. 단기 뭡니까?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이쪽은요 단기 차입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빌린 사람은 차입금이 되고 두 번째의 경우는 돈의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니까요. 대여했더라도 장기 대여금 맞습니다. 그죠? 장기 대여금. 반대쪽은 안 그대로 장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렸을 때 기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있죠. 우리 영업 활동할 때 나타나는 있죠. 가장 기업의 일반적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기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 기록. 이것도 귀찮아서 아마 제가 요거만 배워놓는 것 같네. 자, 이렇게 대여금 보겠습니다. 가수금, 가지금 얘기할 게 좀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거랑 현금 가부족 이렇게 재밌는 주제가 돼요. 기업에서, 그죠? 돈 이렇게 성급해서 정산하고, 아니 영업사원 같으면 출장 가면 돈 주잖아요, 그죠? 돈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모델이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법인카드를 줘서 쓰지만 법인카드는 많이 발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인카드가 뭐 무한정 발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임원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니까 몇 장 없다고요. 한 대여섯 장? 카드 발급받기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제가 자산부채, 그죠? 요거를 어떻게, 그죠? 기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다 못하겠네, 시간이 없어서. 해볼게요. 일단 한 데까지. 가지급이란 말은 결국은 지급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급을 했죠. 지급을 했으니까 유출이 일어났죠. 그럼 돈이 나갔으면 왜 돈이 나갔는지 알아야 되죠. 그걸 잘 모를 때 확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쓰는 모형이 일단은 가지급금이란 모형이 되겠습니다. 가수급, 그래서 보통 출장 여비 선고 모형에서 보통 나타나고요. 가수금도 여기서 할 거예요. 반대니까, 그죠? 예, 더해서 수금이 됐다, 그죠? 돈이 들어왔죠? 수금이 됐으니까. 하지만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거죠. 제가 옆에 예를 이렇게, 적용 예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호텔 사이트에 보면 팝업이 뜨면서, 그죠? 입금자를 샀습니다. 이런 거 팝업 뜨죠? 네가 입금자를 홍길동이 해놓고 홍길동이 안 하고 홍길순을 하면 모른다. 홍길순이는 아무리 봐도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홍길순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 보면 주문자하고 입금자가 다르면 꼭 적어달라 하죠. 그거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나가면요, 그쪽에서 몰라요. 그때 모를 때 쓰는 계정이에요. 일단은 모를 때 뭔가 수금이 들어왔죠. 모르니까 부채로 일단 먼저 가수금. 선수금은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있죠. 서로 거래하면서 미리 받은 거고요. 가수금은요, 몰라서 먼저 돈 들어온 거 있죠. 입금에. 그런 것들을 가수금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회사 다닐 때 이게 자금이 그래 뭐 돈이 좀 모질했는데요. 갑자기 뭐 입금이 됐더라고요. 뭐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아직도 생각납니다. 천리안, PC통신, 띠띠띠띠 있죠. 우리 저희도 그 대신에 ISBN 있죠. 좀 저정선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뭡니까 이렇게 송금을 뭡니까 그 확인해서,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전부 다 은행에 찍을 때 저는 그래도 조금 앞서 있었는데도 돈이 1,000만 원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1,000만 원 입금자가 있죠.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야. 도대체 뭐지?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일단. 기분은 좋았어요, 일단. 돈이 돌아왔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해. 돈은 주인이 있어요. 아내나 다를까 2시간 있다가 전화 옵니다. 다급하게, 그죠? 그쪽 회사에 격리과장이라서 관리자 좀 바꿔달라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잘못 보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내 돈도 아니면서 뭐. 줄 때는 좀 뭘 하면서. 아니, 보죠.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입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여직원을 보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내 돈이 아닌데. 원래 그거를 막 지저분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송금을 해줬어요. 근데 송금을 해주니까 그 1,000만 원짜리 송금 수수료가 그때 붙더라고요. 한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 5,000원 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쪽에 송금해 주겠습니까? 제하고 주겠죠, 그죠? 근데 그쪽 잘못 보낸 있죠. 그쪽 회사 있죠. 그 담당 여직원이 전화 온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들어왔다고. 5,000원이 덜 들어왔다고. 5,000원이 덜 들어왔죠. 수수료 빼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5,000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있죠. 과장을 또 바꿔서 엄청 욕을 하고, 그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돈이 들어왔는데, 모를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시계정이라고 써요, 임시계정. 임시계정. 임시계정이 뭔지 볼게요. 임시계정이란 말은 그야말로 임시로 쓰는 거다. 임시정거장은 왜 세웁니까? 본정거장이 있으면 뭐야? 임시정거장은 폐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정가복은요, 기말에 재무상태표에는 보고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중에 잠깐 쓰고 이걸, 그죠? 없애버리는 있죠. 그런 계정이다. 이런 것들을 임시계정이라 해요. 영화가 끝나죠.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오르죠? 그럼 감독 누구? 주연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 뭡니까? 모든 참여한 사람을 다 거기 자막에 기록합니까? 아니죠. 그죠? 주요한 사람만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화가 끝나서 자막이 올라갈 때 뭡니까? 이런 놈들은요. 나타나지 않는 거. 엑스트라들. 잠깐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시계정이라 해요. 현금 가부족과 더불어 가지고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있죠.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는요. 표시되면 안 된다고요. 임시계정에 대한 이론도 나와요. 임시계정. 기업에서 자주 쓰는 거예요. 살짝 쓰고 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가지급금의 자산이다. 그죠? 가지급금이 부채인지 자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죠? 회사가 일단 선급해 준 거야, 돈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 1하고 2 있죠. 이거는, 오늘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뭐. 근데 이거는 실제 제 친구의 얘기예요. 제 친구가 박찬호가 있어요. 정말에 제 친구 박찬호가 있어요. 아니, 그 야구선수 박찬호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죠? 제가 근무했을 때 영업 1과장이 바로 박찬호였어요. 제 입사 동기. 걔는 영업부고, 그죠? 걔를 생각하고, 그죠? 이거를, 그죠? 쭉 옛날에 한 9년 전에 만들었던 모형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오늘 지금 다 못할 것 같고요. 내일 좀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